시간 시작됐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박하윤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박하윤입니다. 먼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 시설 개선 사업 현장 검수 지원과 행정 보조를 담당할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서울분원 디지털 R&D 센터에서 근무할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사학위 이상자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들 가운데 경력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영어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서는 정규직 신입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2019년 2월 취득 예정인 분들, 그리고 화학, 신소재공학, 나노재료, 융합화학 등의 분야를 전공한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박하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본 산업에 대해서 거의 몇 주째 지금 짚어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이 이제 유통이었고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이 일본 업계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중에서 제조, 서비스, 유통 업계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금융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업 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 고연봉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희망을 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업 쪽으로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할까요? 네, 일본에서도 금융업계 하면은 일본 취준생들이 워너비의 직장 중에 하나인데요. 저 취직에 성공할 경우에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인기가 좀 시들해지기 시작한 게 사실인데요. 바로 대형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이 기존 업무를 대부분 전산화시키고 그리고 창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대폭 감축이 되다 보니까 좀 일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지점과 출장소들이 이제 통폐합을 하면서요, 기존 직원을 감원하고 또 신규 직원 채용까지도 축소하면서 금융업이 더 이상 옛날처럼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구조 개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취준생들에게는 대형 은행과 그리고 보험사들의 인기가 하락한 것은 확실하긴 한데요. 현재도 다양한 사업군 가운데서도 또 높은 연봉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취준생들 중에서 뭐 도쿄대, 교토대, 큐슈대 같은 일본을 대표로 하는 상위권 대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금융업계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도쿄대, 교토대, 큐슈대면 거의 다 지역의 이름을 따는 학교들이 지역의 이름을 딴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다 상위권 대학인가 봐요. 상위권 대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면 상당히 고스펙자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비슷한가 봐요. 네, 일본도 이 금융업계에는 고스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금융업계에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일본의 금융업계에서도 취업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 현지 금융업계에서는 이 한국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금융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본의 금융업계 어떤 분야들로 나뉘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금융업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금 및 저금, 자금의 대출 등을 행하는 은행이 있겠고, 그리고 주식 매매나 주식 발행을 서포트하는 증권,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출처의 보험료를 운영하는 생명보험과 그리고 손해보험, 마지막으로 예금 취급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를 총칭하는 논뱅크 비은행권입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결국 제일 대표적인 분야죠. 은행인데요. 우리나라 구직자들이 어떤 직무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은행들을 보면요. 최근에 외국인 한정을 한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주된 채용 분야는 국내 거점에서 국제 업무나 그리고 투자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 포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채용은 기본 종합직 일괄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직무 내용은 법인 부분, 기업 금융 부분, 국제 부분, 투자 업무 등의 폭넓은 업무였습니다. 특히나 업계 랭킹 1위인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 그리고 영어는 네이티브 레벨 이상으로 최상위의 어학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도 은행이 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한테 문을 열어주는 은행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먼저 연간 매출 1위를 한 약 6조 원으로 1위를 한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이 종합직 일괄 채용을 한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원 수가 11만 7천여 명으로 굉장히 네. 거대한 조직이고요. 평균 연봉은 1,061만 엔으로 하나로 하면 약 1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와. 그리고 업계 2위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은 약 5조 엔이고 사원은 7만 2천여 명입니다. 평균 연봉은 1,187만 엔으로요, 하나로 하면 1억 2천만 원으로 업계 탑3 기업들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즈호 은행입니다. 매출은 약 3조 엔으로 6만여 명의 사원이 있고요. 평균 연봉은 986만 엔으로 약 1억 60만 원입니다. 네, 연봉들이 정말 역시나 금융업계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폈던 곳이랑은 비교가 안 될 네, 정도로 비교가 안 됩니다.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이제 증권회사인데요. 어떤 직무에 또 어떤 능력을 갖춰야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업무 자체가 고객이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상품을 구입할 때 중개 수수료나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운영 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을 진행을 할 때 보면 그 직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기획, 법인 영업 등을 포함한 종합직 일괄 채용으로 역시나 진행이 되었고요. 네. 언어는 은행과 동일하게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1어 실력과 그리고 영어 실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 또한 매우 중요한 채용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영업이익으로 한 주요 기업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1위가 노무라 홀딩스 기업이었고요. 1조 9,721억 엔, 그리고 2위가 다이와 증권으로 7,125억 엔, 그리고 3위가 SBI 홀딩스에서 3,370억 엔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일본 금융업계, 이제 저희 증권업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보험회사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취업을 위한 전략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보험회사는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보험료들을 주식과 채권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생명보험과 그리고 손해보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사망에 관한 그런 손실을 보험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반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아니면 뭐 재해, 지진 이런 재물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영과 그리고 해외 사업, 기획,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직으로 또 일괄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언어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일본어와 영어가 요구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각 그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요. 먼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일본생명 4조 4,884억 엔, 그리고 2위가 캄포생명으로 4조 2,364억 엔, 3위가 메이지 야스다 생명으로 2조 7,194억 엔 순이었고요. 네. 또 손해보험 업계의 탑3를 보면 1위가 해상홀딩스로 3조 5,647억 엔, 그리고 2위가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으로 3조 4,469억 엔, 그리고 3위가 솜뽀홀딩스로 2조 8,547억 엔 순이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일본어는 기본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조건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취준생들에게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금융업계 마지막 분야인데요. 논뱅크입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일까요? 네, 논뱅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달리 예금 업무를 행하지는 않으나 자금의 대출 업무만을 행해서 그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의 총칭을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금융회사, 그리고 사업 금융회사, 리스사, 신용카드회사, 그리고 벤처 캐피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직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종합직, 글로벌 격리직, 글로벌 법무직 등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네. 외국어는 일본어, 영어 둘 다 비즈니스 레벨 이상 요구됩니다. 논뱅크 중에서 한국 채용에 실적이 있었던 그 업계 중에서 리스사의 주요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영업자산 잔액별 리스사 업계 탑3가 바로 1위가 오릭스고 9조 713억 엔, 그리고 2위가 미쓰비시 UFJ 리스 4조 9,092억 엔, 3위가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스 앤 리스로 4조 7,959억 엔 순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금융업계들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일본 금융업계에 진출하려면 주로 좀 어떤 역량들도 필요할 테고 자격 같은 것도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갖춰야 좀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금융업계는요, 높은 전문성과 그리고 전공과의 연관성을 매우 중시를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학부나 경제학부, 그리고 상경학부 등에서 관련 학부 출신자들이 채용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해외 거점과의 연계와 해외 안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학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것보다 자격증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가산이 아니라 이젠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일본도 좀 비슷할까요? 네, 일본에도 금융업계에 이제 진출을 할 때 필수적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토익입니다.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취업하시면 가장 중요한 언어는 일본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취업 시장에서도 글로벌 인재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서 토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600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빈번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700점 이상 요구가 되고 또 해외 기업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 법인이라면 800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에 따라서는 900점 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저는 금융업계 관련 자격증이라고 해서 회계나 이런 직무 관련 자격증일 줄 알았는데 네. 토익이 나오네요. 네. 토익. 역시나 영어가 정말 중요한가 봐요. 네, 영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자격증이 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이 또 필요한데요.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재무관리사 자격증과 유사합니다. 네. 개인 고객으로부터 수입 및 지출, 가족 구성, 자산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고객의 라이프 플래닝에 관한 컨설팅을 행할 때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금 운용이 중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증의 역할은 점점 부각되고 있고요. 이 자격증 취득 후에는 금융업계, 보험업계,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취업 시장에서 지원자와 격차를 둘 수 있는 특급 특혜처럼 지금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이었죠. 그 자격증 시간에 저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이 금융업계에 진출할 때 이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이 한국의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응시자 수가 있을 정도로 최대 규모의 국가 자격증인데요.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자격증은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서 일본의 건축회사,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는 이 자격증을 갖춘 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자격증은 이 부동산 분양 중개 실시, 관리 업무 주임자 등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금융기관에서도 부동산 담보 가치 평가 대출 등 업무에서 사용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성이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업계에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익과 더불어서 이 재무자산 관리라고 하셨나요?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자격증까지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온라인 뱅킹이 늘면서 이 IT 업계의 금융 진출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좀 IT 계열 인재들도 금융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 트렌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최근에 금융업계에 급속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IT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거래 상품이나 그리고 서비스의 발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간단하게 거래가 일본에서도 가능하게 되어서 금융업계 전체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계에는 다른 업종 또한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결제 수단 분야에서는 타업종 진출은 앞으로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상 거래 기업이죠. 바로 라쿠텐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50% 이상을 금융 사업에서 기록할 정도로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IT 기술이 금융업계에 많이 접목되고 있고 금융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서 또한 채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금융업 같은 경우는 관련 전공을 한 분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하시는데 그 밖에 뭐 IT나 다른 전공 관련자들도 좀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뿐만 아니고 영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어가 매우 능통하신 분들은 이 글로벌 영역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IT와 AI 관련 학과 전공자들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금융업계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가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IT 솔루션 기획 그리고 개발, 운영 분야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 비즈니스에서 IT는 불가결한 기술이고요. 비즈니스 수익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1위인 노무라 증권의 IT 기술부는요. 현재 부서 내에 외국인 비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기술에 대응하고자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금융업계 채용 소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생활의 꿀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세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츠분. 네, 세츠분은요. 일본어로 하면 세치 와카레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본래 환절기 즉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전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네. 입춘 전날이 2월 3일을 절분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2월 3일이지만
또한 1985년에서 2020년까지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환절기에 아군이 생긴다고 믿었고요. 이 아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입춘 같은 경우는 그 뭐 입춘 대길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문에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네. 거랑 비슷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맘에 막기라고 해서 맘에는 콩을 뜻하고 막기는 뿌리다라는 뜻인데요. 네. 입춘 전날에 콩을 던져서 애군을 막습니다. 이때 콩은 볶은 콩을 사용합니다. 네. 그 악마 같은 도깨비의 눈이라고 해서요. 한자에 마귀의 마자와 그리고 눈 목자를 써서 이 또한 마매라고 있는데요. 네. 이 마매를 뜻한 아까 그 콩을 던지면서 마매, 즉 말장난 같은 거네요. 네, 말장난이 네. 또 시작이 되는데요. 마매라고 해서 아까 마귀 마자와 또 멸할 멸자를 써서 이거를 또 마매라고 있는데 이 마매, 즉 마매를 그 콩을 던지면서 즉 악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콩 자체는 귀신을 쫓는 도구이기 하면서도 귀신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콩을 집 밖으로 던질 때는요,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라고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외칩니다. 또 액마기라고 해서 나뭇가지의 정어리에 머리를 꼽아서 액마기를 합니다. 액마기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어리를 굽는 냄새를 귀신이 싫어한다. 그래서 액마기 효과가 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호랑가시 나무 가지에 정어리 머리를 찔러서 현관문 앞에 장식을 하면 그 가지가 귀신을 눈을 찌르게 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침입을 막는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이 정어리의 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신사에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백지에 감싸서 소금으로 깨끗하게 한 후에 버립니다. 혹은 현관 앞에 묻어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날에는 좀 특별하게 먹는 음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셋째 분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콩, 정어리, 애호막기, 그리고 곤약, 소바 등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애호막기라는 것을 네. 먹는데요. 이 애호막기라는 것은 7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진 김밥입니다. 그 숫자는 번창과 무병을 기원하는 칠복신에서 따왔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특정 소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박꼬지, 오이, 계란, 장어, 생선가루, 표고버섯 절임, 붕장어 등을 넣는데요. 최근에는 본인이 좋아라 하는 그런 재료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게마다 특징 있는 애호막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먹는 방법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 먹는 방법은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김밥을 자르지 않고 한 번에 먹어야 하는데요. 긴 걸요? 긴 거를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복이 오는 방향은요, 매년 바뀐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그 복이 오는 방향은요, 동북동 방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정어리와 소바, 고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업 취업 소식과 함께 셋째 분 소식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꾸며주신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